으로는 좀 프리저보드나 드라이플라워가 오래간다라고 하는 장점은 있지만 저는 좀 그랬어요. 좀 이게 매력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생화를 취급할래. 생화나 실제 식물을 취급할래.'라고 해서 저는 거기에 그쪽은 제 손을 안 댔거든요. 근데 그때 일찌감치 그쪽에 손을 대셔서 자리를 잡으신 분들은 지금 가서 엄청 이렇게 크게 대박을 치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라베르라고 하는 곳이라든지 처음에 일본에서 인제 그 막 드라이플라워, 프리저보드 2010 년도 초반에 이렇게 수입해 오신 분들은 지금 확실하게 자리 잡으셔서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죠. 근데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새로운 걸 만들겠다.'라는 생각으로 인제 화분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해서 저는 아예 다르게 접근을 한 거였는데 뭐 자기의 선택이죠. 모든 사업은 자기의 선택이죠. 그래서 이런 드라이플라워, 프리저보드도 지금 인기가 많이 있고 저는 사실 지금 또 코로나 지금 이 시기에 또 하나의 어떤 플라워 아이템으로서 괜찮은 또 이 돌파구가 있다면 저는 공기정화 식물, 또 반려식물 저는 이쪽 시장이 그래도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어.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외출을 많이 못 하잖아요.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 외롭고 소통할 친구가 없고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떤 애완동물을 키우기에는 너무 가격이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애완식물 또는 반려식물 그래서 이렇게 반려식물이라든지 공기정화식물 쪽으로 전문적으로 가는 것도 저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아이템으로 그걸 집중적으로 파고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그거를 또 여러분들도 계속 깊이 한번 연구해 볼 그런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꽃 같은 거는 이제 오래가지 못하지만 이런 식물들은 뭐 몇 년, 몇십 년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반려식물, 공기정화식물, 코로나 이런 걸 해서 마음 전환도 하고 기분 전환도 하면서 공기정화를 한다라는 컨셉으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식물 종류도 저는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꽃사업을 하시면서 시기적인 것도 또 고려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꽃이라는 게 시즌이 있거든요. 다른 사업이랑 다르게 시즌이랑 비시즌 다시 말하면 성수기랑 비수기가 좀 극명하게 갈리는 사업 중에 하나예요. 뭐 다른 어떤 뭐 캠핑이라든지 아니면 또 어떤 날씨의 영향을 받는 또 다른 산업들도 그런 게 있겠지만 특히나 꽃 같은 경우에도 되게 심해요. 그래서 뭐 12월 뭐 졸업식, 입학식, 뭐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이렇게 5월 달까지는 이제 극성수기였다가 이제 여름에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비수기가 시작돼요. 그래서 꽃집들도 이렇게 비수기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오랫동안 이제 매출을 유지한다라는 게 사실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 계절별로 혹은 분기별로 어떤 아이템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서 치밀하게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꽃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겠죠. 음.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꽃사업을 하면서도 제가 보험을 한 이유가 보험과 금융 쪽 관련된 제가 공부를 하고 그쪽으로 한 이유가 그거예요. 사실 비수기에 대한 저도 저만의 어떤 대비책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요즘엔 다 엔잡러라고 해서 다들 아시잖아요. 한 가지 직업만 한 가지 일만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물론 저는 그런 분들도 존경하고 장인 정신으로서 굉장히 멋지고 훌륭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지금 30-40년 넘게 오로지 꽃만 하셨어요. 꽃만 하시고 다른 거 하실 줄도 모르시고 관심도 없으세요. 하지만 오로지 꽃만 하셔서도 적지 않은 많은 매출을 올리셨고 그리고 인제 또 어느 정도 인제 성공도 하셨다라고 주변에서도 많이 인정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내가 한 가지로 파서 정말 내가 수익을 창출하고 사업으로 성공하고 싶다면 그거에 대한 노하우와 기술을 정말 남들보다 완전히 탁월할 정도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한 가지에 정말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파시든가 아니면 적당히 파면서 내가 인제 여러 가지 N잡 형태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들에 대한 저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격에 맞게끔 그렇게 해 나가시기를 저는 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계절별로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 창업을 내가 해서 '나는 내가 창업에 성공해 봤다. 나는 창업에 성공해 봤다.'라고 하시는 분 여기 혹시 오신 분 계십니까? 창업에 대한 성공의 기준이 다르겠지만 난 창업을 해서 연 매출이 뭐 2억 3억을 넘어 봤다. 있으신 분은 여기는 아직 없으시죠? 네. 그러면 내가 창업을 해서 실패해 봤다. 난 시 차 창업해 봤는데 돈을 막 5천만 원이든 1억 이든 몇 억이든 한번 날려 봤다라고 하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네. 얼굴 캡을 안 켜시니까 제가 다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지금 들어와서 주무시는 건 아니시죠? 지금 다른 거 역시 여러분들은 이제 또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할 수 없는 약간 그런 저같이 약간 팔방미인 스타일이신가 봐요.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아마 지금 다른 일을 두 가지 동시에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 잠깐만 인제 시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집중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어 어. 뭐 반응이 왔는데요. 잘 보고 계시는구나. 네. 감사합니다. 네. 호응을 해 주시면 또 제가 또 신이 나겠죠? 네. 자 그래서 신용보증기금이라고 해서 신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이제 창업 자금이라든지 경영 자금 같은 걸 받을 때 보통 이런 신보라고 하는 기관에서 보증을 서 주죠. 그런 보증을 서 주는 걸 바탕으로 해서 은행권, 금융권에서 인제 저리로 인제 대출을 해 주잖아요. 저도 신보를 통해서 어 꽤 많은 대출을 받아 본 경험이 있죠. 대출을 받아 봤는데 신보에서 창업 성공 요인 또는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 봤다고 해요. 그래서 성공을 한 사람들은 이건 이 여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대여섯 가지 섹터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저도 창업을 어 어떨 때는 잘 돼서 매출이 좀 많이 나와 본 적도 있고 어떨 때는 정말 매출이 너무 안 나와서 바닥을 치고 마이너스가 된 적도 있어요. 그걸 저도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제가 지금 한 창업을 하고 나서 한 8년 정도 하고 나서 돌아보니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창업의 성공 원인은 '고객 관리를 잘하는 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잘 됐을 때는 고객 관리를 잘했었을 때였고 제가 사업이 잘 안 됐을 때는 고객 관리를 잘 못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객에게 답이 있다.'라는 거를 인제 제가 정말 절실히 깨닫게 됐어요. 내가 아이템이 아무리 좋아도 그리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그래도 결국에는 고객 관리를 못하면 결국에는 사업은 인제 '내리막길로 간다.'라는 걸 많이 느끼게 돼서 어떻게 하면 고객을 더 잘 관리할 수 있고 고객을 만족시켜 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더 많이 연구가 필요하다는 걸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을 또 관리하면서도 사업 계획이라는 게 정말 치밀해야 되겠구나. 철두철미하게 치밀해야 되겠구나. 근데 이건 저도 느꼈던 바인데 신보에서도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업 계획을 할 때 어떻게 사업을 이제 계획하고 기획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사장님들 여기서 사업을 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사업을 할 때 why가 있고 how가 있고 what이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걸 한번 볼게요. 이거 테드라고 하는 강연이 있어요. 테드 인제 미국에서 유명한 이제 15분 정도 하는 유명한 강연이잖아요. 테드 강연 대부분 많이 보셨죠? 테드 강연 보시면은 네 철두철미 예. 테드 강연에서 이 사이먼 사이넥 이 강연 혹시 보신 분 이 사이먼 사이넥의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라는 이 강연을 보신 분이 계시면은 동그라미나 숫자 1을 한번 남겨 주실래요? 네. 뭐 안 보셨으면 2 번, 보셨으면 1 번. 네. 아직 못 보셨어요? 네. 자, 잘 들어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제 책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한 중간 정도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장님들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이유에서 출발해야 그래야 이제 사업이 인제 술술술 풀린다라는 거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놓치는 순간 사업이 인제 떨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다시 느껴서 이 부분은 내가 계속 리마인드를 해야 된다라는 중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이먼 세이넥이 얘기했어요. Why가 있고 How가 있고 What이 있는데 성공하는 기업과 실패하는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보면 일반적인 컴퓨터 회사를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컴퓨터 이 부분을 그대로 꽃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꽃사업에 적용하시면 되고 또 네트워크를 하신다면 네트워크에 적용을 하시면 되고 선생님들의 하시는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컴퓨터 회사는 왓에서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훌륭한 컴퓨터를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기업들은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기업들은 What에서 How, Why로 시작하는 거고 어 그리고 성공적인 기업 그리고 위대한 리더 단체들은 본질적인 Why에서부터 시작해서 Why, How, What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쉽게 애플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예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테드에서 사이먼 사이넥이 애플을 예를 들었는데 한번 비교해 보시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회사는 우리는 훌륭한 컴퓨터를 만듭니다. 이 부분을 그대로 제가 꽃사업에다 적용을 시켜 볼게요. 우리는 정말 예쁘고 정말 싱싱한 꽃다발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꽃다발은 정말 예뻐요. 사고 싶죠? 이렇게 말하는 것과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잘 나가는 어떤 꽃집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예를 들어서 요즘에 잘 나가는 꽃집이 뭐 스노우 폭스 플라워라든지 꾸까라고 하는 꽃집들이 있겠죠. 그러면 꾸까도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이 Y에 대한 어떤 그런 비 미션 이런 게 사명, 비전, 핵심 가치가 거의 명확하거든요. 스노우 폭스 플라워도 마찬가지고요. 스노우 폭스 플라워 같은 경우에도 그 얘기를 하죠. "우리는 꽃을 팔지 않습니다." 그럼 뭘 파냐? 스노우폭스 플라워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지금 홍보를 해 주는 격이 됐지만 뭘 파냐? 그러면 거기는 "행복을 판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본질적인 거에 집중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고객들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질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도 각자 사람마다 기업마다 추구하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누구를 흉내낼 필요도 없고 누구를 따라할 필요도 없고 나의 신념, 내가 이 사업을 왜 하는 것에 대한 신념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세상에 기여하고 싶거나 세상에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어떤 나의 어떤 기업적인 이념이나 신념을 고객에게 결국에는 동조시키는 것. 그게 저는 사업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애플이라고 하는 기업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스티븐 잡스는 "기존 것에 도전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에 힘을 맺습니다. 이게 바로 애플의 슬로건인 Think Different죠.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것에서 혁신, 어 세상을 바꾸고 어 세상을 핸드폰으로서 혹은 이런 IT 기기로서 세상을 바꾼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이 핸드폰은 하는 거죠. 예. 이 기업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만드느냐. 예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고 심플하게 만들다. 그래서 걔네들이 애플이 추구하는 게 디테일한 거 그리고 심플한 거 그리고 예쁜 디자인 이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갤럭시나 이런 것보다 갤럭시나 삼성 제품보다도 디자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 애플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Y에서 시작해서 How 그리고 인제 What 에서 인제 "사세요."라고 인제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핵심 가치랑 사명 비전이 그래서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핵심 가치 Y가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결국에는 사업도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라이트 형제랑 이제 뭐 사무엘 피에론트 랭리라고 하는 똑같이 비행기를 연구한 사람이 있었는데 라이트 형제는 결국엔 자기네들이 인제 그 하늘을 날 거라는 걸 믿었고 그걸 믿는 걸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 신념이 결국에는 세상에 구현이 된 거죠. 근데 다른 그 랭리라고 하는 그 사람은 그 어떤 그런 본질적인 것보다도 어떤 어떤 재정적인 걸 추구했거나 돈을 추구했거나 어떤 그런 걸 했기 때문에 그게 오래가지 못했던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사업을 하시든지 간에 이런 나만의 사명, 비전, 핵심 가치, 목표를 명확히 정리를 해 보고 사업을 하시는 걸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려요. 네 여기서 한번 또 퀴즈 한번 내 볼까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기업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여기 제가 빈칸으로 뒀는데
여기가 어딘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우리의 사명은 회원들에게 양질 제품과 서비스를 최저 가격에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게 혹시 어딘지 아시는 분? 아시는 분? 채팅창에다가 한번 입력해 주실래요? 아시는 분? 다이소? 다이소도 비슷하긴 한데 다이소는 아쉽지만 아닙니다. 네 글자예요. 네. 정답은 코스트코예요. 코스트코. 네. 코스트코 양재역에 양재동에 코스트코가 저도 가끔 갔었거든요. 근데 전 세계에 코스트코가 한 700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게 한국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매출이 많은 코스트코가 양재동 쪽 지점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좀 놀랍죠. 그래서 네, 코스트코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내볼게요. 이것도 병원이에요. 병원인데 영통에 사시는 분은 아시겠죠? 이거는 어느 병원일까요? 우리는 항상 당신 곁에 있으며 당신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헌신합니다. 이게 바로 이 회사의 존재 이유거든요. 이 병원을 운영하는 이유예요. 스트롱 Y죠. 어딜까요? 아시는 분? 맞습니다. 아주대. 네네, 맞습니다. 아주대고요. 누가 맞추셨지?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그런 꽃집을 하시든 어떤 걸 하시든지 간에 이렇게 한 문장으로 명료하게 정리될 수 있는 꽃집 왜 하세요? 네트워크 왜 하세요? 라고 누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나는 항상 당신 곁에 있으며 당신의 아픔을 꽃으로 치유하기 위해 끊임없이 헌신하기 위해 꽃집을 합니다. 라고 만약에 말할 수 있다면 그 마음이 전달이 되겠죠. 그 꽃집이 망할까요? 저는 안 망할 것 같아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런 미션을 가지고 꽃집을 한다면 전 절대 망하지 않고 성공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또 좋아하는 또 기업이 있어요. 저는 이거 너무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하나만 더 보고 또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이건 어 이 중에 이게 간판이 있어요. 제가 실제로 강남역에 가서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온 건데 여러 가지 사명문이나 자기네들의 핵심 가치가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맞춰 보세요. 우리는 은은한 촛불 아래서 즐기는 입욕 시간, 세상을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 채울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더불어 실수를 하거나 모든 것을 잃고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거 어딘지 아시는 분? 로시 아시네요? 어떻게 아셨지? 예. 그쵸. 여기는 모든 문장을 다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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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6번이 나와요.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6단락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신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집을 하더라도 그냥 꽃이 예쁘다라는 걸 꽃을 파는 게 아니라 꽃에 대해 꽃을 가지고 내 세상에게 전달하고 싶은 기하고 싶은 그 가치적인 거 혹은 신념적인 걸 사람들에게 계속 결국에는 그 신념을 전달시키는 거죠. 그럼 그 신념을 나도 똑같이 그 신념을 느낀다라면 결국에는 거기에서 인제 그게 인제 뭐랄까? 어 본질적인 감흥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꽃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꽃을 이뻐서 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꽃을 판매를 통해서 세상에게 기여하고 싶은 그 가치가 뭔지가 고객과 인제 마음적으로 영혼적으로 인제 맞아떨어진다면 그때 내는 돈은 전혀 아깝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가격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가치죠. 예.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고 하고 또 한두 개만 더 보고 넘어갈게요. 이건 어딜까요? 예. 인간의 정신에 영감을 불어넣고 더욱 풍요롭게 한다. 정신에 영감을 불어넣는 이런 기업이 있어요. 이건 어디 미션일까요? 예. 맞추시는 분만 맞추시는데 다른 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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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성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스벅이에요. 스타벅스예요. 예. 스타벅스 사명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양한 내 업종과 관련된 내가 꽃 사업을 한다면 꽃 관련된 다른 잘 나가는 업종들이 어떤 미션과 비전과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를 정말 면밀하게 조사를 하셔야 돼요.
면밀하게 경쟁사들을 조사를 해 보고 나의 핵심 가치, 나의 핵심 역량은 뭔지를 또 내 안을 또 들여다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먼저 나를 들여다보고 나를 알고 그리고 경쟁사들의 어떤 핵심 가치는 무엇인지를 알아서 다른 기존의 업종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가치를 내가 전달을 한다면 또 그 안에서 시장을 하나를 또 개척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처음에 우리나라에 그런 스타벅스가 처음 들어왔을 때만 해도 그때는 되게 처음에는 좀 인제 그렇게 잘 되지 않았었잖아요. 이런 테이크아웃 커피 시장도. 근데 잘 되는 시점이 되니까 어느 순간부터 막 커피 전문점이 굉장히 많아졌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선두 기업이 돼서 꽃도 마찬가지로 꽃 정기 구독이 지금은 또 많이 대중화가 됐지만 처음에 꽃 정기 구독을 시작한 꽃집들은 좀 많이 어떻게 보면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또 인제 또 그렇게 됐을 거고. 그래서 어 이렇게 됐죠. 그래서 제가 인제 꽃 산업에 또 다시 적용을 시켜서 이야기를 하자면 여기 김연영 사장님 듣고 계신가요? 김연영 사장님, 플라워홈스의 김연영 사장님? 네. 김연영 사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꽃 정기 구독을 좀 이야기를 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집중을 잘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예. 지금 김연영 사장님이 어 네. 잠깐만요. 네. 지금 어디 잠깐 화장실 가셨나? 유지훈 사장님도 오셨네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 캠도 다 켜 주세요, 가급적이시면. 자, 그래서 꽃의 온기라고 해서 어 저에게서 감사하게도 1년 반 전쯤에 어 꽃집 창업 아카데미 수업을 들으신 분 중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인제 꽃 정기 구독 사업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이 계신데 중요한 순간에 어디 가셨네. 예. 이따가 등장해 주 해서 잠깐 소개 한번 해 주세요. 네. 감기 걸리셨나 보다. 그래서 지금 꽃의 온기 같은 경우에도 브랜드명은 꽃의 온기. 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따뜻한 사랑과 어떤 그런 안정감 그리고 이런 설레임을 전달하는 거를 지금 목표로 하셔서 그래서 지금 꽃 정기 구독을 시작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블로그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2 주에 한 번씩 꽃을 공급해 주는 걸로 지금 시작을 하셔서 저도 받아 봤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 꽃을 받아 봤을 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셔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처음에 받아 봤을 때는 쪼끔 이렇게 좀 별로였었어요. 근데 한 2 번, 3번 정도 보내고 나시니까 인제 꽃에 대한 상품에 대한 퀄리티가 많이 올라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주문해 주시는 분들 더 많아지시고 이제 단골이 좀 생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어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반복을 하고 연습을 하고 시행착오를 겪게 되면 분명히 더 인제 상품이나 서비스는 좋아지실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꽃의 온기 같은 경우에 꽃 정기 구독을 시작을 하시는데 이게 다 고객님들 그 사진이더라고요. 고객님들이 꽃 받은 거를 또 예쁘게 또 이렇게 또 디스플레이까지 하셔 가지고 그래서 그 블로그에다가 올려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인제 그걸 사진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해서 실제로 2 주에 한 번씩 혹은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 이렇게 꽃을 배달해 주는 것도 어 꽃을 통한 츠 어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요즘에 다 유튜브도 구독하고 또 뭐 신문도 구독하고 이런 구독 경제라는 게 많이 떴잖아요. 넷플릭스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아이템이든 이렇게 구독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커스터마이징 해서 이렇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오랫동안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겠다. 지속해 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넘어가고 자 그리고 저는 꽃 관련된 사업 중에서 또 제가 개인적으로 전망이 있다라고 보는 산업 분야는 바로 원예 치료 그리고 힐링 치료 그리고 교육 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 원예 쪽으로도 원예 치료 수업을 인제 어떤 새로운 분야를 하나 만들어서 좀 운영도 해 보기도 했지만 이쪽 분야는 사실 되게 무궁무진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있거든요. 수요가 확실하게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코로나도 그렇고 다 우울증 그리고 어떤 재활, 치유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게 좀 많이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꽃으로 자연으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세라피라든지 아이템이 저는 되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예 치료 쪽 분야도 공부를 좀 많이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농촌진흥청 같은 데 가도 이런 자료들이 많이 있고 이 논문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논문 같은 것도 뭐 학사 논문, 석사 논문, 박사 논문 같은 거 많이 보시면서 이렇게 원예 치료도 해 보셨으면 좋겠고 자 제가 수업 강의 특강은 11시 반 정도에 끝날 예정이고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답변을 강의에서 녹여내기 위해서 어 일부러 처음에는 원래 제가 하던 스타일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제가 좀 다 많이 바꾸고 여러분들이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이거를 좀 강의 안을 바꿔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쪼끔 더 1 시간보다 좀 더 길어지는 건 좀 이해해 주세요. 채팅창 잠깐 보고요. 네. 네. 김영 사장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네. 그래서 네. 잘 집중해 주세요.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인제 지금부터 정말 집중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부분은 진짜 돈이 하나도 없어도 여러분들이 꽃을 통해서 내 친구 3 명만 있어도 꽃으로 돈 벌 수 있는 또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무자본 꽃집 창업 아이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보세요. 원래 제가 예전에 무자본으로 꽃집 창업을 좀 많이 시켜 드렸었어요. 한 그러니까 플랫폼이 2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꽃 파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그러니까 카카오톡 하면 그렇지. 그러니까 쇼핑몰 플랫폼이거든요. 그러니까 화훼 쇼핑몰 플랫폼을 제가 만들고 싶었는데 제가 만들기에는 뭐 역량과 돈이 많이 부족했는데 부산에서 만들어 오는 업체가 있었어요, 벤처 기업 인증을 받아서. 그래서 제가 이 호 파는 사람들을 통해서 저도 이쪽을 사업을 하고 제 책에도 나와 있어요. 중간에 월 77,000 원으로 뭐 인생이 바뀐 누구누구 뭐 하면서 나왔는데 실제로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말이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거기에 실화가 있거든요. 김 누구누구 사장님이라고 해서 그분도 원래 사업을 원래 오래 하셨고 잘하셨던 분인데 잘 안 돼서 좀 사업이 망했었어요. 근데 이 꽃 파는 사람들이라는 걸 통해서 그때 갑자기 꽃 사업에 미쳐 가지고 열심히 파셔 가지고 한 달에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매출을 하신 분이 계세요. 엄윤현 사장님은 아시죠? 김우남 사장님. 예. 꽃 파는 사람 잠깐 했었잖아요. 근데 일반인이 꽃 파는 사람들을 통해서 꽃을 팔려면 조금 지식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영업력도 필요하고 지식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한 2-3년 전에 이걸로 꽃 파는 사람들로 해서 한 30명 넘게 창업을 시켜 드렸고 우리 샵을 통해서도 한 40-50명 넘게 창업을 시켜 드렸지만 이게 똑같이 창업을 해도 매출을 크게 일으키시는 분이 있고 지속적으로 일으키시는 분이 있고 한두 달 하다가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창업 아카데미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가지고 인제 꽃집 창업 아카데미를 사실 열은 목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창업을 하시든지 간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품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전문성을 아주 조금은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도 그 사업을 해 나갈 수 있겠죠. 하다못해 내가 식당을 해서 김치찌개를 하는데 김치찌개를 내가 끓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김치찌개를 끓일 수 있는 주방장을 고용을 하시든가. 그래서 우리가 꽃을 팔더라도 정말 꽃에 대한 애착이 있어서 애정이 있어서 그 꽃을 정말 '내가 이 사람한테 꼭 전달해 주고 싶다.'라는 하는 그런 애정을 바탕으로 한 전문성을 가지고 꽃을 파셔야지 이게 사업이 계속 지속되지 그냥 내가 그냥 "꽃만 많이 팔을래?"라고 하면 오래는 못 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꽃집 창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옛날에는 77,000 원, 55,000 원이었었는데 지금은 돈이 없이도 이제 꽃집 쇼핑몰을 만들어 줘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강의 들으시는 이 특강 들으시는 선배님들 중에서도 '아 내가 인맥이 좀 있다. 나 그래도 내 주변에 한 5 명, 10명 정도 있다.' 그러면은 그 10명 중에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물론 개인이 있고 B2C가 있고 B2B가 있겠지만 B2C, B2 둘 다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개인이 있으면 한 달에 내가 10 명이 있어요. 그럼 10 명의 내 지인이나 친구가 10 명이 있어도 그중에서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하나씩만 한 달에 한두 개씩만 사 줘도
한 달에 그래도 10만 원, 20만 원 매출 정도는 발생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친구가 100 명이 있다. 그럼 내가 친구가 1000 명이 있다. 10,000 명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내 매출은 더 커질 수가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결혼식, 장례식, 승진, 축하, 생일 이런 경조사 같은 시장은 제 책에도 나오지만 없어지지 않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지금도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결혼식 때 그래도 화환 보내는 사람은 계속 보내요. 그리고 대신에 그 금액이 좀 줄었을 뿐이지, 옛날에는 10만 원 화환 보낼 거를 요즘엔 8만 원, 6만 원에 5만 원에 보낼 뿐이지, 그런데 다 보내시는 분들은 많이 보내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개인이든 업체든 많이 확보하실 수 있다면 그걸 통해서 계속 밥벌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꽃의 온기 사장님 같은 경우에도 이거 어 기본적으로 꽃 정기 구독을 하시지만 쇼핑몰 하나 이거 무료로 분양받으셨어요. 그래서 전화번호, 이게 사장님들 전화번호랑 내가 어떤 내 꽃 상호도 내가 정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정현욱 사장님께서 나는 어 옥 플라워 아니면 내가 뭐 현 플라워 이런 식으로 내가 뭐 꽃집을 내가 그냥 무자본으로 만약에 만들고 싶다. 그러면 저한테 전화번호랑 그 상호 이름만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제가 쇼핑몰 만들어 주는 데다가 제가 연결시켜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쇼핑몰 만들고 이거를 이제 홍보해서 판매하시는 방법도 있거든요. 아니면 직접 하시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쇼핑몰을 만들면 이렇게 홈페이지예요. 홈페이지 메인 화면 이렇게 나오고 이게 핸드폰으로도 똑같아요. 핸드폰으로 이렇게 나와요. 이건 제가 PC에서 본 화면을 캡처한 건데 상품은 여기 한 400개 이상의 상품들이 있어요. 그 아이템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서양란을 판매하고 싶은데 서양란 내가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서양란을 판매할 수가 있어요. 화환을 판매할 수가 있고 뭐 선인장을 판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중에서 포춘이라고 하는 포춘을 내가 이거를 판매하고 싶어서 이거를 클릭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객이 내 쇼핑몰에 들어와서 결제를 해서 판매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내 쇼핑몰에서 내가 결제를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내 쇼핑몰을 제가 만들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쇼핑몰에서 결제를 하고, 그리고 내가 내 쇼핑몰에다 내가 내 돈을 입금을 하고 고객한테는 내가 돈을 따로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자세한 거는 나중에 또 개별적으로 이제 문의를 주시면 그때 알려드릴 텐데, 이렇게 해서 5만 원짜리 포춘을 주문을 한다. 그럼 주문하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하고 시스템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럼 보내는 분 성함, 전화번호, 받으실 분 주소, 그리고 뭐 축하 문구, 일자, 리본 메시지 이런 거를 다 시스템적으로 문자로 다 적으면 이게 전산으로 바로 갑니다. 그러면 이게 불과 1-2분 만에 접수가 돼서 또 문자가 나한테 와요. 그렇게 해서 주문을 하면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돈을 입금하세요."라고 입금하면 보통은 평균적으로 3 시간이면 바로 배송이 되는 거예요. 당일 배송이 되는 거예요. 예. 좋죠. 엄청 탁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다른 사업을 하고 있으시면서도 어떤 부수익을 좀 올리고 싶다. 그냥 한 달에 핸드폰비 막 5만 원, 10만 원이라도 내가 좀 이걸로 해서 꽃 팔아서 좀 부수익을 올리고 싶다. 용돈벌이 하고 싶다. 뭐 전기세, 수도세 내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럼 제가 또 이렇게 돈 한 푼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10,000원, 2만 원만 내면은 뭐 이렇게 대표 번호를 주는 것도 있어요. 대표 번호를 줘서 쇼핑몰을 그쪽으로 쇼핑몰로 대표 번호로 고객이 전화를 걸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저 뭐 누가 채팅을 남겨 주셨는데, 네. 김민용 사장님. 네. 그래서 이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사업자가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사업자가 없이도 누구나 할 수 있고 개인도 할 수 있고, 나중에 이거는 소득 정산을 할 때 3.3%를 떼고 줘요. 3.3%를 떼고 주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아, 시간이 많이 가네요. 제가 전달해 드리고 싶은 내용이 많다 보니 그래도 이따가 질문을 제가 한두 가지 정도 받을게요. 예. 질문 선생님들이 질문 주신 거 위주로 제가 이 PPT를 다시 다 바꾼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은 어 그리고 오늘 제가 인제 그 특강 들으시면서 도움 되셨다면 후기 남겨 주시면 또 제가 책 보내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도 이따가 마지막에 후기 남겨 주실 분 남겨 주시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컨설팅 하고 싶은 분도 이따 톡으로 남겨 주시면 돼요. 제가 줌이나 아니면은
가까운 곳에 있으신 분들은 지금 저 여기 지금 서초동에 있는 사무실에 있거든요. 서울 강남 쪽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여기 개인세 사무실인데 이쪽으로 오셔도 제가 30분 정도는 무료로 상담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셔서 상담 받으셔도 되고, 그리고 줌으로 상담하셔도 되는데, 제가 지금 다른 일도 제가 하는 게 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 여기 오신 분들 다 상담은 못해 드리더라도 제가 한 3분 정도, 5분 정도는 상담해 드릴 수 있으니 시간 날짜만 조정을 하셔서 스케줄 조정하셔서 이렇게 해서 제가 알고 있는 뭐 노하우, 지식 같은 거 충분히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어 그렇게 하시고요. 또 제가 아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까 치밀한 사업 계획 전략이라고 했잖아요. 사업 계획을 정말 치밀하게 세워야 되는데,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있어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긴하다라고 생각하는 툴이 있어요. 이게 바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인데 줄여서 BMC라고 합니다. BMC. BMC 들어보신 분, 혹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로 내 사업을 계획해 보신 분. 네. 디노라디 사장님은 녹화본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저도 경황이 없다 보니까 중간부터 저도 녹화를 하긴 했거든요. 녹화본을 제가 공개를 지금 해야 할지 안 할지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저 녹화본을 막 퍼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저만의 노하우가 많이 담겨 있는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 외부 노출은 절대 안 되거든요. 여기 오신 분들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를 제가 유튜브에다 링크를 올려서 일부 공개로 해야 할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 인제 생각을 해 볼게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도 끝까지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자,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적어 보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에 뭐 정부 창업 지원을 많이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보통 서울시에서도 받고 뭐 고양시에서도 받고 이렇게 시자금, 뭐 지자체 자금을 뭐 창업진흥원, 이렇게 창진원이라고 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 소진공이라고 하는 이런 공단 자금들도 막 받고 막 그랬는데, 이런 거를 받다 보면 국가에서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이거 쓰는 거를 엄청 중요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스 기본 창업의 어떤 그냥 이론적인 정석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그냥 무시하고 그냥 내가 '아 나 사업 잘할 수 있어. 나 영업 잘하니까.' 아니면 '나 인맥 많으니까.' 이렇게 덤볐다가 오래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도 어떤 세계적인 기업들도 뭐 카카오, 아마존, 그리고 구글,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 다 쓰는 툴이거든요. 처음에 이런 툴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 툴에 맞춰서 내가 사업 계획을 짜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선배님들도 이거를 만약에 한 번, 두 번 해 보시고 또 저랑 같이 저랑 컨설팅 받으실 때 내가 어떻게 사업을 해 나가야 될지, 저도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굉장히 많이 적어 봤어요. 적어 봤다가 다시 적어 봤다가 했다. 다시 적어 봤다. 이거를 많이 해 봤고, 또 많은 분들을 또 제가 그거 하는 거를 같이 해 봤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적는 거는 어느 정도 제가 쪼끔은 자신이 있어요, 엄청나진 않더라도. 그래서 이건 같이 한번 적어 보시는 걸 저는 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통해서 자기네들의 사업 계획을 짜죠.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 한 달, 2달 전에 아이디어 셀러라고 하는 대표님, 백건필 대표님인가? 성함이 백건필 대표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한번 또 저도 다시 생각을 정리해 봤는데, 우리가 꽃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그 비즈니스 모델을 내가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갈지에 대한 되게 변수가 다양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이 부분은 어떤 유형의 상품보다는 지식 서비스나 교육을 하시는 분들한테 더 적합한 내용인데, 내가 내가 내 만약에 내가 어떤 꽃꽂이 강좌를 한다고 쳐 봐요. 그러면 내가 내 꽃꽂이 강좌를 할 때 모르는 걸 알게 하는 기본 강좌가 있고, 아는 걸 더 잘 알게 하는 심화 강좌가 있고, 또 못하는 걸 하게 하는 습관 강좌가 있고, 하는 걸 잘하게 하는 코칭 강좌가 있는 거예요, 꽃꽂이 강좌를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만약에 내가 꽃꽂이 강좌를 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의 콘텐츠, 다른 사람의 교육 콘텐츠를 가지고 와서,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강의를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것만 가지고 강의를 한다. 내 것만 가지고 사업을 한다.'라는 생각을 좀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남이 남의 콘텐츠를 가지고 하는 걸 우리는 보통 무슨 사업이라고 하죠? 예. 그리고 뭐 우버, 그리고 뭐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가 자기네 집을 가지고 사업을 하나요? 그거 아니거든요. 에어비앤비는 자기 집 한 채 없이도 자기 방 한 채 없이도 그 공유 그 서비스 플랫폼 사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있어서도 '아 내가 내 걸 한다.'라는 생각을 좀 내려놓으시고 플랫폼 사업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저는 굉장히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그런 획기적인 또 그런 방향의 흐름성에 맞는 사업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즈니스 모델을 내가 혼자 짜는 게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 혹은 멘토의 도움을 받으셔서 그렇게 해서 같이 비즈니스 모델을 정립하고 나아가 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 비즈니스 모델 짜고 나서 그다음에 사업 계획서도 인제 짜야죠. 저도 사업 계획서를 굉장히 많이 써 봤어요. 막 10 장, 20장 어떤 거는 40 장, 50 장을 쓰기도 했어요. 그렇게 써 놓고서도 정부 지원 사업에 지원을 했는데 10개 정도를 지원을 하면 그중에서 된 최종 채택이 되는 거는 한 2개 정도 됐죠.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를 또 많이 써 보셔야지 여러분들이 그런 사업 계획을 잘 짤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생기실 테니까 좀 그 시간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번거롭고 귀찮지만 사업 계획을 쓰는 기간은 '내가 돈을 벌어들이는 그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고통을 감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업 계획을 짤 때 '내가 생각이 안 난다.'라고 하면 이런 만다라트라는 걸 툴을 통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하셔서 그걸 그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다 인제 적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거의 인제 끝나갑니다. 시간 인제 거의 제가 질문을 거의 많이 못 받을 것 같기도 한데 아니면 질문은 나중에 제가 채팅창을 통해서 받아야 될 수도 있고 약간 시간 제가 11시 반 정도 넘기지 않는 쪽으로 할게요. 자 그다음에 제가 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바로 고객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들 고객 관리 어떻게 하세요? 고객 관리를 하려면 저는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너무 내가 힘들다.'라고 봐요.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 어머님 같은 경우에 아직도 수기로 장부를 적으시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과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최첨단 툴 뭐 엑셀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뭐 네이버 폼, 구글 폼 이런 걸 활용하시고 그리고 인제 문자를 보내더라도 어떤 단체 문자를 보낼 수 있는 또 툴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감성시대 저도 최근에 알게 된 또 원래 문자 천국 쓰다가 감성시대를 지금 최근에 알아서 이쪽으로 좀 바꿔 볼까 하는데 여기에도 또 좋은 시스템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생일, 기념일 이런 것도 내가 고객들 챙기려면 이런 어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카카오톡에도 매일 생일 때 되면 이런 거 떠서 내가 뭐 어떤 쿠폰이라도 보낼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고객을 어떻게 하면 만족시켜 줄 수 있을까? 한 번은 만족해 주는 게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지속적으로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저는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다른 업체는 한 번, 두 번만 만족시켜 줬는데 나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을 만족시켜 준다면 그 단골이 어딜 가지 않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 한번 실패했었던 사례가 고객 관리를 1년 정도까지는 해 줬는데 1년 이상 됐는데 너무 인제 나도 고객이 많아지다 보니까 예전 고객을 관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 고객 옛날 고객들도 계속 관리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고객이 10 명, 50 명, 100 명으로 늘어나더라도 처음에 시작한 10 명들까지도 관리할 수 있어 줘야 그 10 명이 어디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이 쌓일 때부터 나중을 대비해서 처음 고객이 정말 5년 뒤 10년 뒤 고객까지 갈 수 있도록 그 첫 번째 고객이 이탈하지 않도록 내 경쟁사가 나타났을 때 내 초기 고객이 언제 뺏어갈지 몰라요. 보험도 그렇잖아요. 보험도 내 처음에 가입했었던 그 보험 다른 보험 설계사들이 와서 다 깨고 그 자기네들이 계약을 다 바꿔 가잖아요. 이 보험은 안 좋은 거라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처음 고객을 끝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고객 관리 스킬과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걸 되게 강조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인제 마지막으로 그냥 꽃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을 제가 여담 겸 이렇게 했는데 어 제 크루바 원의원 소개를 제가 잠깐 드리고 싶어요. 크루바 원의원이라고 하면은 사실 저희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동생이 하는 가게예요. 여기서 저희 쿠라바 원의원을 한 번이라도 가 보신 분은 제가 알기로 딱 한 분 계실 거예요. 다른 분은 모르실 텐데 이게 저희 할아버지시고 저희가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제가 인제 올해 41 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아버지는 꽃집을 하고 계셨던 거죠. 아버지가 여기 아버지인데 서초동 꽃마을에서 꽃집을 시작하셨고 할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3 대째 꽃 사업이 됐다라는 거예요. 사실 요즘은 저는 꽃 사업은 비중을 좀 줄이고 동생이 하고 있지만 이 사진을 보신 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아버지께서 88 서울 올림픽 공원 조경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B2B가 있고 B2C가 있는데 아버지는 저도 이런 능력은 어떻게 이런 고객 하셨는지 저도 그건 되게 좀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올림픽 조경 공사에 대한 그런 그 공사 그런 입찰권을 주지 않잖아요. 근데 영업력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인맥이 있으신 건지 저도 좀 놀라웠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88 년도에 올림픽에서 9월 17 일에 올림픽 개회식 때 여기 조경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원래 꽃만 하시다가 조경 사업을 하시게 되면서 사실 사업이 많이 좀 이제 좀 그때부터 좀 풀리시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래서 하셨는데 이게 저죠. 예 서초동에 있을 때 제가 인제 뭐 꼬맹이였을 때 한 5 살, 7 살이었을 때 인제 화원 앞에서 사진 찍었던 건데 저는 사실 꽃사업으로 아직 그렇게 크게 성공한 사람은 아니에요. 창업을 시작을 했지만 굴곡이 있었고 성공과 실패가 있었지만 그래도 저희 아버지는 꽃으로 성공하신 분이라고 저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고 주변에서도 많이 인정을 하시거든요. TV에도 많이 나왔어요. 뭐 아침마당 그런 무슨 가정 저널에도 나오시고 아침마당 같은 데도 나오시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아버지가 제가 지금 생각을 했을 때 아버지가 꽃사업으로 성공하셨던 그 결정적인 이유는 이 단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꽃을 정말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업이랑 다르게 제가 생각하는 꽃사업은 꽃 뭐 어떤 아이템이든지 그 아이템을 정말 사랑해야지 된다. 그러니까 백종원 씨도 그 요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 맛있는 요리를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그 요리를 해 주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결국에는 백종원 씨가 잘 됐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꽃으로 그래도 잘 되셨었던 그 비결은 꽃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꽃을 또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싶었던 그 마음. 자기가 정말 좋아하고 아끼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를 전달하는 과정 중에서 그 마음이 전달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업이 성공한다라고 봐요. 그래서 꽃사업이든 외식업이든 어떤 네트워크든 내가 뭐 아메이를 하거나 뭐 아니면 어떤 유니시티를 한다. 그럼 그 유니시티 사업을 정말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아하고 가장 가치 있는 거를 내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면 그때 상승작용이 일어난다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고요. 예.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뭐 공감하시는 부분도 많이 있으실 거라고 봐요. 네. 예. 그래서 김혜령 사장님도 꽃을 정말 좋아하시니까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셨고 그 좋아하시는 일로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전달하실 수만 있다면 김혜령 사장님도 아마 큰 성공하실 거라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시간이 벌써 11시 29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11시 반에 딱 마치려고 인제 열심히 달려왔는데 질문을 제가 딱 1 개만 받고 이제 마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질문을 여기서는 딱 하나만 받고 나머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제가 꽃집 창업 그 채팅방이 있다고 했잖아요. 오픈 채팅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채팅방에다가 또 질문을 남겨 주시면 또 제가 나중에 또 시간이 될 때마다 답변을 드리거나 아니면 또 개인적으로 컨설팅을 의뢰를 해 주시면 그런 거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또 전달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질문을 딱 하나만 받고 마무리를 할게요. 아무거나 오늘 내용 중에서 어 "이거 질문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 눈물 나요? 네네네네. 아 네. 정리를 잘해 주셨네요. 가치 있는 것을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을 가치 있는 걸 사랑하고 고객에게 그 가치를 전달하는 지속적으로 전달하면 사업은 잘 될 거라고 봐요. 자 자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네 11시 반인데 대부분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사업 잘하시고 오래 하신 분들이라서 다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제가 오히려 배워야 되는데 또 이렇게 특강 끝까지 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제가 책이 2 세가 나왔으니까 저도 이때 아니면 또 언제 홍보하겠어요. 언제 자랑하겠어요. 그래서 한번 해 보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끝까지 잘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래서 질문은 잠깐만요. 제가 채팅창 그거를 하나 남겨 볼게요. 네네. 제가 땡스기빙 제가 요즘에 사실 보험 일을 인제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보험에 관련된 재테크에 관련된 땡스기빙 방을 새로 만들었는데, 원래 예전에 제가 꽃집 창업 교육을 집중해서 했을 때 만들었던 채팅방이 하나 있거든요. 그 채팅 그거를 제가 링크를 드릴게요. 그래서 또 궁금하시거나 또 여기 저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이 김인영 사장님을 포함해서 여기서 꽃집 창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 꽃 뭐 관련된 내용을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쪽으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픈 채팅방 주소 지금 남겼거든요. 꽃집 창업, 뭐 꽃집 경영, 뭐 질문, 상담, 뭐 소통, 그리고 여러분들끼리 서로 꽃 일하시면서도 서로 이제 궁금한 거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서로서로 인제 소통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셔서 또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쪽으로 질문 주시면 돼요. 땡스기빙 방은 제가 재테크 목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와 계신 분은 잠시 나오셔서 꽃집 이쪽으로 오셔도 되고요. 예,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쪽으로 질문 남겨주시면 되고, 또 후기를 남겨줄 수 있으신 분은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좀 힘이 나겠죠? 더 열심히 하겠죠? 예. 그래서 후기는 뭐 어렵게 안 남기셔도 돼요. 그냥 뭐 도움 되셨던 거 위주로 해서 오늘 특강 들었던 거 내용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 한 가지, 가장 도움됐던 거 그냥 한 가지 정도만, 뭐 석 줄이든 다섯 줄이든 뭐 열 줄이든 선생님이 그냥 '내 오늘 공부했던 거 그냥 복습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뭐 블로그나 인스타에다가 이렇게 정리하셔서 후기 남기신 다음에 여기 꽃집 창업 여기 방에다가 후기를 남겨 주시면, 그분 중에서 후기 남겨 주신 분 중에서 제가 세 분, 세 분을 추첨을 해서 세 분을 추첨을 해서, 제가 좀 더 기분이 좋으면 더 많은 분을 추첨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다 드리고 싶은데 또 갑자기 뭐 10 분이 후기를 남겨 주실지 모르니까 제가 적당선에서 끊어서 최대한 많이 드리는 걸로 할게요. 지금 책도 좀 여유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 후기 남겨 주시면 또 제 책을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1 시간 반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저도 오늘 강의를 또 준비하고 강의를 하면서 저도 오늘 많이 배웠고요. 여러분들과도 소통을 하니까 또 더 좀 행복한 느낌이 많이 드네요. 그래서 저도 제가 꽃을 접은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보험을 한다라고 해서 보험을 접고 아니, 꽃을 접고 보험을 하는 게 아니라 보험을 더 잘해서 꽃사업도 더 잘하기 위해서 제가 보험업계에 들어온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저도 꽃을 지금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 애정이 많죠. 자, 그러면 제가 인제 마무리를 짓는 걸로 하고요.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 단체 사진 한번 찍고 마무리를 할게요. 이거 줌 온라인 특강 하면 대부분 마지막 그거죠? 잠깐만요. 공유를 잠깐 중지를 하고 얼굴 나오게 해서 갤러리로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도 끝까지 다 있어 주셨네요. 10분 이상이나.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혹시 이거 이거를 찍는 방법이, 그걸 아직 모르겠어서 그냥 제가 핸드폰으로 찍을게요. 스크린 캡처 하세요. 스크린 캡처. 맞다. 스크린 캡처. 컨트롤 프린트 이거 하면 되죠? 네네. 자, 예. 자, 그 책이 당연히 없으실 테니까 그냥 아무거나 책 들으셔도 되고, 없으신 분들은 그냥 '내가 꽃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인제 하셔도 되고,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선생님들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고. 예. 예. 저도 오늘 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캡처를 이제 하나 둘 셋 하면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사랑합니다. 하나 둘 셋. 사랑합니다. 네. 예. 박수 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네. 잘 꽃에 들어가세요. 옮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꽃의 정기 구독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이 들어가세요. 도움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네. 디노라디 님도 잘 들어가십시오. 안녕히 들어가세요. 네. 이 디노라디 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먼저 나가도 될까요? 본질에 충실. 네, 맞습니다. 자, 본질에 충실하는 게 맞죠? 오기게 알아요. 가치 있는 것, 오기게 지속 전달. 예. 네, 안녕히 돌아가세요. 저 마지막 문 닫고 나가겠습니다. 먼저 퇴장하셔도 됩니다. 디노라디님 실명이 어떻게 되시나요? 닉네임만 보니까 누구신지 모르겠네. 네. 자, 그러면 저도 이제 퇴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 1분 뒤에 퇴장할게요. 아, 장영보 선생님이시구나. 네네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다른 단톡방, 오픈 채팅방에서 오셨나? 네네네. 네네. 감사합니다. 후기도 남겨주시면 제가 책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오늘 처음 뵙는데 반가웠습니다. 네. 안녕히 돌아가세요. 네, 단톡방에다가 올려주세요. 네. 네. 안녕히 들어가세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